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파트 3. 8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법.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착륙 직후에 비행기가 자주 사고를 내는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미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폰스 차파니스 중위를 초빙했다. 처음에 그는 사고를 일으키는 조종사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럼에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폭격기들에서는 바퀴를 제어하는 조종관과 보조날개를 제어하는 조종관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또 둘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차파니스는 이 문제가 조종사의 개인의 실수가 아닌 조종석 설계의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빈곤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에 차파니스처럼 가난한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은 문제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패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을까? 결핍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역폭 세금이 과하게 매겨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다 몇 차례 강의에 빠지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강의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했다가 포기한 그 프로그램은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프로그램이 꼭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바꾸고 강좌를 모듈화해서 뒤처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아무 때나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수정하면 된다. 이것은 사소한 뒤처짐이 노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터널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인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어떤 제한이 터널링 상태에 빠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들이 바라보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 혜택이 끝나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제한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마감 기한을 짧게 여러 번으로 나눠 설정하는 것이 길게 한 번만 설정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에도 먼 미래의 보상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추가적인 보상 프로그램도 대역폭의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들을 가르치려 한다. 교육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임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은 그 교육이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나 정신적인 대역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에 매겨지는 대역폭의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설령 교육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는 데 쓰이는 대역폭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학자인 앙투아네트 쇼어와 그녀의 공동 저자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대역폭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성공한 자영업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성공한 업자들은 복잡한 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쇼어는 이를 바탕으로 어림짐작 회계 기법들을 수집하고 새로운 금융교육 강좌를 개발했다. 어려워서 머리를 쥐어 싸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필요한 대역폭이 줄어듦에 따라 강의는 한층 쉽게 이해되었고 효과는 확실히 좋았다. 이처럼 결핍의 심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면 여러 사회 프로그램의 설계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결핍의 심리와 이로 인해 생기는 실행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면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성과를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문제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소득의 흐름이 느리고 변덕스럽다.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변동성은 궁극적으로 저글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누리도록 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심리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의 여유를 쌓아가도록 돕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 끊임없이 저글링을 하고 급한 불을 끄는 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다 나은 설계는 결핍의 심리에서 빚어지는 터널링과 대역폭, 세금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포괄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9장 조직의 결핍을 관리하라. 미주리에 있는 급성환자 전문 병원인 세인트 존스 병원에는 수술실에 문제가 있었다. 연간 3만 건이나 되는 외과 수술을 32개의 수술실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 수술실들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수술실에 예정되었던 일정을 바꾸어야 했다.
수술실에 비해 수술 건수가 더 많은 이런 상태는 전형적인 결핍의 사례이다. 세인트 존스 병원의 해결 방법은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수술실 하나를 완전히 비워두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한 후에 병원의 수술 처리 건수는 5.1%가 증가했다. 또한 새벽 3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술 건수도 45%나 줄어들었고 그만큼 병원의 수익도 개선되었다. 이 병원이 겪었던 수술실 부족은 사실 느슨함의 부족이었다. 많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느슨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느슨함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세인트 존스 병원은 급한 불 끄기에 덫에 빠졌다. 급한 불 끄기의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실수,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과제들을 무시하는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다. 결핍과 느슨함의 논리를 이해하면 급한 불 끄기의 덫에 빠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은 느슨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많은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결핍, 즉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남은 시간은 인식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결핍, 즉 대역폭은 무시한다. 축소된 대역폭이 작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은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손을 쓰지 않고 핸즈프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손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흔히 여러 과제를 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정할 때 대개는 대역폭을 간과한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휴식이 필요하듯 정신적으로 고갈되면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복 과정이 없이 결핍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대역폭 세금은 점점 쌓인다.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대역폭이 아니라 시간만 관리한다. 결핍에 따른 압박이 대역폭을 관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굴하지 않고 대역폭을 관리하고 집중해야 한다.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대역폭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결핍의 이해로 성공한 사업. 미국의 철판 요리 전문점 베니하나는 요식업소가 직면한 결핍을 이해했으며 또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설립자 아오키는 요식업이 좌석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임을 깨달았다. 즉 얼마나 많은 좌석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베니하나는 결핍이라는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했다. 요리사를 중심으로 둘러싸는 구조의 좌석들을 배치함으로써 모르는 사람끼리도 함께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베니하나처럼 기업은 결핍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10장 일상 속의 결핍. 우리의 지인 중에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평소 개인 일정을 빡빡하게 짜놓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을 빡빡하게 짜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발생하면 전체 다른 일정에도 지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속에 늦지 않게 해주는 비서가 있다면 약속에 늦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비서는 결핍의 심리가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 결핍을 관리하는 쉽고 단순한 수단은 터널 안에 있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저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터널 밖에 존재한다.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나 편지로 저축에 대한 정보를 묻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저축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을 터널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상기시킬 대상은 돈에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운동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에서부터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일정에 대한 안내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 말고도 해야 할 것을 기본 사항으로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가입을 시켜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였다. 서류를 변경해서 입사 서류에 퇴직연금 가입을 기본으로 해놓으니 가입자가 3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기본 항목 사항으로는 자동이체 설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사람들이 터널링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동이체 신청과 같이 단 한 번의 실행으로 인지 대역폭을 쓰지 않게 할 수 있다. 결핍의 심리를 온전히 이해하면 이 심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축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도 앞으로 봉급이 오를 때마다 저축 공제를 늘려나가겠다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사소한 번거로움.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 연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조사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단순히 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향을 관찰하기만 했다. 두 번째 집단에는 그들이 모를 수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세금 전문가들이 붙어서 학생들이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류도 함께 작성해 주었다. 그 결과 세 번째 그룹에서는 29%나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다. 이 결과를 보면 대역폭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대역폭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상당한 대역폭 소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세 개의 공으로 저글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공을 더 던져주는 셈이다. 하지만 방식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가령 납세 관련 자료를 이용하면 많은 서류 양식의 빈칸을 자동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식으로 말이다. 풍요는 결핍의 어머니. 결핍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은 결핍은 대개 풍요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초반의 풍요함과 넉넉함은 낭비를 유발한다. 시간의 넉넉함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마감 기한이 가까이 다가오면 터널링에 빠져들고 터널 밖의 요소들은 무시를 하게 된다. 풍요와 결핍이 반복되는 주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주기의 곡선이 평평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풍족함의 부분을 잘라서 결핍의 골을 메우는 것이다. 결핍의 충격을 완화할 완충장치는 풍족한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 살펴본 것처럼 저자들은 경제적 문제를 살펴보다 결핍이라는 요인을 발견했다. 그리고 행동경제학적 관점으로 결핍을 살펴본다. 풍요할 때 가지고 있던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낭비를 하게 되고 마감 일자와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결핍이 발생하고 결핍에 따른 터널링 상태에 빠지면서 그 결과 대역폭 세금으로 많은 중요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더욱 더 결핍이 깊어지게 되는 결핍의 덫에 빠져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의 덫에 빠지지 않는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너무나 흥미로운 책이다.